그 사회생활과 법이에요. 읽어서 그래서 형법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민법 이야기를 주구장창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 혼인, 이혼, 상속, 유언, 뭐 미성년자 등등 이런 이야기를 뭐 많이 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실은 내용들이죠.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뭐 부동산 거래, 임대차 이런 걸 이야기했다 그지? 임대차 같은 거는 내용도 조금 외워야 될 내용도 좀 있고 그랬었어요. 자, 오늘 지금부터는 범죄. 앞으로 남은 거는 형법 관계되는 거. 형법이라는 것은 요거는 범죄가 무엇이 범죄이고 범죄가 성립하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익혀야 돼. 그 다음 이제 행정법. 공무원의 어떤 행위로 내가 피해를 봤어. 내가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장이 내 영업허가를 정지시켜버렸네. 어떡하지? 그런 것들. 그때 내가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게 권리구제.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생활법에서 남은 것은 주로 요게 이제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뭐 플러스 알파, 뭐 소비자 보호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뭐 크게 뭐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지고 내용도 그렇게 몇 가지만 암기하면 되고요. 좀 체계를 잡는 것은 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오늘 형법 들어갈게요. 형법입니다. 형법은 그죠? 형법은 법 중에서 요런 행위는 이런 행위는 요 두 가지 행위는 범죄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게 범죄야. 이게 뭐 이 별표 행위랑 네모 행위가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행위는 범죄가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대로도 관계없어요. 그죠? 또 요런 행위도 범죄가 아니지 마음대로 관계없어요. 왜? 우리 형법에서 이런 행위, 요런 행위만 범죄라고 딱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법은 그걸 왜 죄형법정주라 그래요? 죄형법정주. 죄와 요는 범죄일 때는 근데 뭐 사형, 예를 들어서 요럴 때는 뭐 벌금. 그다음에는 요런 행위와 요런 행위는 범죄고 요런 행위와 용할 때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처하고 요런 행위는 벌금이라는 형벌을 처한다. 라고 죄와 형벌을 미리 법으로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놨으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해놨으면 미리 국가가 미리 법으로 딱 정해준다 그죠? 죄와 형벌 요는 행위는 범죄야라고 미리 딱 정해놓으면은 우리는 요것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왜? 법에서 이렇게 요게 범죄라고 규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만약 이는 어떤 법 원칙이 없다면 어떤 문제겠습니까? 이는 죄형법정지가 없다면 법에서 요리 나왔는데 있잖아. 요리 나왔는데 국가가 나중에 뭐 이것도 범죄라고 뭐 처벌하기 시작하면 우리 산다 안 되잖아. 이게 우리 어떤 법적 사례에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미리 탁 법으로 정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말은 그 말이고요. 이제 파생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파생원칙. 시험에서는 파생원칙은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다. 파생원칙.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놓다. 그럼 오케이 말겠어요. 그럼 그 파생원칙이 뭐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출제 포인트예요. 자, 우리 일단 교재를 잠시 봅니다. 그 681페이지에 보시면 형법이란 뭔가 나와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의미는 근데 간단하게 보니까 이거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다 그죠? 형법이라는 것은 1번에 그 나왔다 그지? 양가를 읽어보세요.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보완 처분을 부과할 것인지 즉 어떤 범죄와 형벌에 관계되는 걸 규정하고 있다. 거기 밑에 거는 참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험에는 우리가 노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형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죄형법정주 정리해놔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중요해. 그 죄와 형벌은 미리 법으로 정해놓다. 자, 그래서 밑에 양가로 이번에 파생원칙이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때 법으로 정의할 때 이 법이 어떤 법일까? 어떤 법일까? 우리가 법은 종류가 굉장히 많았죠. 그죠? 뭐 헌법도 법이고 법률도 법이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 이때 이 법은 사실은 법률의 원칙이죠. 법률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이라는 법의 위치를 알지, 그지? 법률이라는 법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이 그림 알겠다, 그죠? 헌법. 그 밑에 뭐가 있다고? 법률, 그지? 오케이. 그 밑에 명령. 이게 어떤 행위가 죄고 그 행위에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명령 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명령은 누가 만드는 법이야?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아니야. 국회가 의회가 만드는 법률에서 모든 것을 규정해주고 있어야 돼요. 왜요? 법률은 국회는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대표들이 정한 법률에서 규정하면 우리는 따르겠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률주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거를 또 다르게 말하면 뭐 관습법은 안 된다. 그래서 관습형법 금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관습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그죠? 이거 뭐 코에 겨면 코골이야. 이런 거 안 돼. 법률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세요. 법률주의 관로 속에 관습형법 금지다 해놨네, 그지?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두 번째 소급표 금지입니다. 소급표 금지. 자, 이거 그래서 봐봐요. 여기 지금 이런 법이 있어. 요는 행위랑 요는 행위는 범죄라고. 근데 2010 오늘이 18년 뭐 8년 1월 1일 날 딱 정해놨어요. 1월 1일 날 법에 정해놓기를 요는 행위는 요는 행위야 하면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9년 오늘 10월 15일인가? 뭐 하여튼 10일 날 우리는 요 행위를 했어요. 그죠? 왜? 이거 범죄가 안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국가가 법을 바꿔가지고 있지. 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 그는 그 밑에 여러분들 그 박스라 그냥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겠습니다. 그 밑에 박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2001년 2월 1일 날 강도했나 절도를 했어요. 자, 2월 1일입니다. 물건을 훔쳤어요. 훔쳤습니다. 요때 당연히 형법이 있었겠지. 요때 절도 행위에서 어떤 형벌을 부과하느냐? 뭐 징역 1년 이렇게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제로 법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그저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 훔쳤어요. 갑이 물건 훔쳤습니다. 그 재판 훔쳐가지고 이제 잡혔으니까 재판을 했겠지. 검사가 요즘 잘난 검사들이 그죠? 요즘 검사들이 스치고 잘난 검사들이 지금 갑을 기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이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 날짜를 적어놨지.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재판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국회에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절도 행위에 대해서 징역 2년 이렇게 만약에 바꿔버렸습니다. 재판하고 있는 도중에 재판할 때 갑이는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체포돼가지고 재판 도중입니다. 그러면은 갑의 이 행위에 대하여 징역 원래 범죄를 행할 때 규정은 1년이잖아. 이렇게 얘를 적용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바뀐 이 강화된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럼 만약에 죄는 2월 1일 했잖아. 사고는 2월 1일 쳤어요. 그런데 징역 2년이라는 이 법은 3월 1일 만들어졌지. 이때는 없었다,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적용하자, 요거를 징역 2년을 가지고 얘를 처벌하자. 만약 이런 이야기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 표현해. 이건 소급 적용 이렇게 말하죠. 소급이란 말은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서 옛날의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거지. 이걸 소급 적용 이렇게 말해요. 소급 적용.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 하루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국가가 갑자기 징역 2년도 사형, 절도 안 돼, 사형. 그럼 내가 그죠? 이거 너무나 우리의 법적 생활에 너무너무 불안정해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소급적용. 그래서 우리가 형벌은
원래는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뭐 징역 1년을 적용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사고를 요때 쳤지. 이걸 원래 행위시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지 소급 적용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형벌 불소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급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러면 어떨까? 징역 2년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이렇게 바뀐 거야. 더 가볍게 바뀐 거야. 징역 요때는 여러분 우리가 뭐 징역 1년인데 그냥 벌금 아니 뭐 우리가 범죄 중에는 사실은 여러분 절도 행위가 가장 뭐 좀 가벼운 거야 사실은. 그죠? 뭐 쓸데 사람을 해하지도 않고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벌금 이렇게 만약에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 3월 1일 이거 바꿔가지고 이거를 적용하면 여러분 가벼이 그 어떤 법적 생활이 이전보다 불안해졌습니까? 오히려 더 뭐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도 그지?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한신법. 신법이 새로운 법이 경하단 말은 뭐니까 가벼울 때 너는 어떻게 한다고? 우선한다. 신법 우선주의입니다. 우선주의란 말은 뭐예요? 소급한다 이야기예요. 소급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정도까지. 자, 그래서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해놨지, 그지? 소급표 금지 원칙에 해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읽어볼게요. 형벌법규는 그것이 공포되기 전에 한 행위, 이게 여기서 말하기에 3월 1일 공포됐다면 그 이전에 2월 1일 이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지? 그 이후에 행위만 규율한다. 그러나 소급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범인에게 유리할 때, 근데 이게 이제 경화 가벼울 때다, 그죠? 일때는 소급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 정도 키 가지고 여러분 읽으세요 문장을. 자, 오른쪽에 명확성 원칙입니다. 우리 형벌법규에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 그 형법 조문은 if 문장이에요. if 문장. 우리가 if 영어로 if가 이제 만약에 뭐뭐 한다면은 then 그죠? 뭐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지? 영어로 그지? 내가 뭐 만약에 뭐뭐 한다면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조건 문장입니다. 형법이 딱 이렇게 문장이 되었어요, 말이야. 사람을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네가 만약 누군가 사람을 죽인다면은 if다, 그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감방에 넣겠다 이렇게 규정되어 이렇게. 요게 앞에 요게 이제 우리가 약간 조건 문장이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살인죄, 우리 형법 250조 보면은 살인죄 조항입니다. 이래 딱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을 시킨다든지 상태에 따라서 무기징역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가능하다. 이번에 여러분 최근 어저께 얼마 전에 그 옛날에 누구지? 화성 살인 사건인 거죠. 그 시리얼 킬러 연쇄 살인 사건 발생했을 때 그게 여덟 번째 범인 여덟 번째도 원래 그 연쇄 살인범이 원래는 여덟 번째 살인 사건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살인죄로 20년 동안 감방에 살다가 출소됐는데 지가 했다고 지금 증거가 나타난 거 아니야, 그죠? 와, 진짜 미치고 활떡 찔리다 아니야, 그지? 그 20년은 누가 보상해줘요? 우리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공부하는데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형사보상입니다. 형사보상인데 지금 우리가 수업 듣는 학생들은 기억날게. 우리 우리나라 형사보상 그게 20년 동안에 감방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보상가가? 여러분은 얼마쯤 주면은 청춘 20년을 보상받을 수 있겠어? 한 100억? 너무야. 그게 뭐야? 이거 좀 크게 좀 써봐라. 20억이 뭐고, 20억이. 하루에 얼마 줄까요? 법에서 5만 원 돼 있어요.
빨리 한번 계산해봐. 빨리. 5만 원. 하루야? 아니 한 달에? 아니 뭐. 하루에 5만 원. 하루에 5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12 곱하기 20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20년 동안 계산이죠, 그죠? 빨리 계산하면 얼마나 오나? 이거 아마 큰 금액 아닐까, 이거? 왜? 앞단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까짓 이거 해봤자, 그지? 이거 얼마 된다고. 요게 한 달, 1년, 20년이잖아, 그지? 이거 한번 몇 억밖에 안 될 거야. 그것도 뭐 10억 단위도 아니고 그냥 몇 억 단위. 왜 억이라는 돈이 원래 워낙 큰 돈이는 큰 돈인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워낙 이게 화폐 단위가 좀, 버블이 생 그밖에 안 되지, 그지? 아, 이게 10억이 안 된다고. 3억 얼마밖에 안 돼. 그러면 이러면 3억쯤면 내 20년 인생이 보상되겠습니까? 까지 그게 뭐 그때 그잖아. 근데 또 진짠지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 경찰관과 이제 검찰 소관이 좀 패단양 이제 고문하니까 고문하면서 이렇게 협박하는 거 그게 수사 기법입니다. 네가 진범이라고 네가 자백 안 하면은 너 사형이야. 자백하면은 20년 해줄게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막 고문하고 막 법두들 패면서 네 끝까지 버티면 네 사형이야. 근데 네가 자백해 그러면 20년이야. 그럼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자백한다. 자백이 고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 고문이는 없는 범인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 셌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구성요건이라고 그래. 구성요건. 살인죄의 구성요건. 살인죄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면은 살인죄가 성립돼.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 그게 범죄의 구성요건이야. 그런 거를 이런 편 이렇게 돼.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이런 것들은 구성요건. 여기 이제 형벌조항이죠. 형벌. 그리고 우리가 형벌조항은 구성요건과 그 형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석이 헷갈린 게 있습니까? 사람을 살해한 점. 우리가 죽이는 방법은 그죠? 찔러 죽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방법 있잖아. 어쨌든 살해라는 행위 안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죠? 이것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이다. 의문의 여지가 없어. 이것도 의문의 여지가 없지. 그 형벌 조항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해야 돼. 근데 이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회 질서를 위반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이는 만약에 이 조항이 있다고 할까요?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징역에 처한다. 이게 뭔 이야기야 이거? 이는 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법일까요? 이거? 진짜 골 때리는 법이에요. 이거. 사회 질서를 위반해. 누가 사회 질서 위반인데? 내가 가다가 여러분 코딱지를 풀렸어요. 이게 사회 질서 위반입니까? 이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나 애매하게 안 돼. 또 이것도 징역에 처한다. 징역 몇 년? 그런 거 없잖아, 그지? 이것도 안 돼.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식의 법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애매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명확성 원칙 위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법이 없을 것 같이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없고 여러분의 아빠들이 이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쯤 그때쯤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때 한창 이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아빠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을 때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안 되겠다. 이게 명확성 원칙 위반이야. 자, 그거 보세요. 그 기억 보시면은 형벌법규에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구성 요건도 명확해야 되고 그 밑에 형벌도 명확해야 돼요. 요런 요까지만 아세요. 그냥 지금 내가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써놨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안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밑에 이제 적정성 원칙입니다. 적정성 원칙은 자, 그래 우리가 이거는 범죄 이 구성 요건과 범죄와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을 이야기합니다. 범죄는 절도를 했는데 형벌은 사형이야. 이거 여러분 웃기잖아, 그죠? 아니, 물건 하나 훔쳤는데 사형이 뭐야?
누가 본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이제 비례성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이게 범죄의 합당한 형벌, 뭐 벌금 이런 걸 해야 되지. 근데 뭐 이렇게 살인을 했는데 벌금 이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정성 원칙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밑에 그 아래쪽에 기억의 제일 밑에 보면은 B가 뭐죠? B. 죄형의 균형이 유지될 것. 이게 그거 다입니다. 거기에. 그 말이 다야. 죄와 형벌은 균형이 돼야 돼.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유추해석 금지는 이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주제가 이 주제죠. 우리 시험도 뭐 한 분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고 뭐 하여튼 자주 나오는 게 이게 유추 금지입니다. 보세요. 유추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A라는 행위가 있어. 범죄가 있어요. 여기서는 처벌 법규가 있습니다. 처벌 법규가 있어. 뭐 근데 뭐 사형, 근데 뭐 사형 이런 식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A와 A-가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달라. 본질적으로는 똑같아. 근데 껍데기는 달라. 근데 본질은 똑같아. 근데 얘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처벌 법규가 없어. 처벌 법규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데 없어. 근데 얘 진짜 나쁜 행동이야. 그러면은 얘랑 같으니까 이 처벌 뭐 하는 김에 이것도 처벌할까? 안 돼. 이게 유추 금지예요. 왜요? 형법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는 고지고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형법 다른 법에서는 이런 걸 허용을 하는데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세요. 680 아래쪽에 박스 뭐 기억린덱 소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시험에 우리 그 B, C, 니은디귿 이게 아마 올해 작년인가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원래 기억 닌디귿 세 가지 정도는 알면 좋아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요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거의 뭐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만 이 중에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기억 볼까? 우리 니은디귿은 전에 한번 또 기억 이번에 또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이거예요. 우리 법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요즘 그 여러분 그 돼지 뭐 이상한 병 있잖아, 그지? 하여튼 열병 그거 가지고 지금 그게 매체가 그 멧돼지라면서 그 멧돼지는 그 견디는데 집돼지가 못 견딘다더라고요. 그 멧돼지가 이제 북한에서 그게 생겨가지고 그 산발선을 타고 이렇게 휴전선을 타고 내려가지고 어떤 남쪽에 있는 이 뭐 여러 가지 짐승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또 그놈이 또 이렇게 집돼지가 이렇게 가지고 이제 번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축에 대해서는 위생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그 축산물 가공 처리법,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라고 했습니다.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라는 이 법이 있어요. 이 법에서는 뭐 소나, 그죠? 이 법에서는 소나 말이나 뭐 양이나 돼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집에서 위생 시설이 불량한 데서 함부로 도축이라는 게 이제 이 가축을 잡는 거를 도축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뭐 끔찍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는 맛있게 먹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 도축 과정 거치다, 그죠? 근데 그거는 아주 위생 시설을 처리하는 그런 깨끗할 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전염병이 안 번지기 때문에 소말량 돼지야. 그래서 이런 행위를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함부로 잡으면 어떡합니까? 처벌해. 여기 A야, A, 그죠? 처벌해. 처벌해. 그런데 여러분 염소에 염소. 염소는 여기 없잖아, 그지? 그 염소는 여기 없어서 염소는 그러면은 이건 A-야. 사실은 뭐 양이나 염소나 뭐 비슷하잖아, 그지? 비슷해. 이게 뭐 덩치도 비슷해. 근데 이거 뭐 그래서 얘네들을 특히나 얘네들을 함부로 했을 때 처벌하기 때문에 염소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만약에 하면은 함부로 이렇게 처벌해야지. 안 돼. 이게 뭐라고? 유추금지야. 왜? 염소하고 양은 다르잖아. 말도 다르고, 그지? 이거 아닌 건 아닌 거야. 물론 비싸지. 그건 아니냐. 이런 게 유추하지 말라.
하는 것을 유추 해석이라 그러고 유추 적용이라 그러고 안 돼. 자, 그래 기억이 그 사건 한번 보세요. 거기에 까만 글씨 보시면 해놨네. 거기 밑에 굵은 글씨 보세요. 양과 염소는 다 같이 우가에 속하기는 하지만은 같은 그나 똑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안 돼. 형법은 아 다르면 아하고 은은 다르다고 딱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오케이, 그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범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형법의 도입 부분에서 제일로 잘 나오는 죄와 형의 법정주의 관해서 좀 봤고요. 참, 그는 아까 말했던 그는 좀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건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실제로. 그게 우리 언론에서 안 하고 주로 이제 옛날에는 최근에는 주로 이제 그런 어떤 요즘은 잘 펴지는 않습니다. 잘 펴지 않는데 근데 안 펴지 않아요. 잘 펴진 않지만 안 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아주 과학적인 그런 수사 기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쭉 패가지고 막. 근데 옛날엔 진짜 많이 폈거든요. 많이 펴고. 더 옛날에는 주로 이런 사건이 주로 있는 거니까 간첩 사건이야. 간첩이 간첩 사건으로 해가지고 간첩으로 한 20, 30년 동안 복연사는 사실은 간첩이 아니라 고문에 의해서 그런 거 진짜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상이 좋아지면서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오고 재심도 되고 무죄 다시 확정되는 게 가끔씩 언론에 옵니다. 근데 가끔 이게 간단하게 보도만 나오지 본격적으로 막 하진 않잖아요. 그냥 달랑달랑 나오는데 이러면 한 30년, 40년 동안 간첩죄로 포기하면은 본인은 본인이고 어찌 가족들은 완전히 매장됩니다. 완전 매장돼. 이 자식들, 사돈의 팔촌들 싹 그냥 완벽하게 빨갱이지 안 돼. 특히 우리나라는 레드카펫이 굉장히 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일가족의 인생을 많이 해요. 자, 그는 세상이 또 오면 안 되겠죠? 그는 세상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이런 그는 세월이 좋은 세월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는 세월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제정신인지 안 정신을 그냥 하는 말을 다 들으면 안 돼. 뭔가 그렇게 들리는 게 다가 들리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범죄라. 자, 우리 이제 범죄부터 봅니다. 자, 범죄가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했죠? 자, 펴 있는 게 보세요. 범죄의 성립이 나온다, 그지? 자, 우리 여러분, 지난 민법 공부하면서 이런 걸 했어요. A가 B를 지금 폈습니다. 폭행, 그지? 그때 우리 이런 이야기 여러 차례 했어요. 여기 가해자고, 그죠? 가해자고, 피해자야. 이게 이제 사건은 하나, 그지? 팩트는 하나인데, 제가 폈다는 건 하나인데, 민사적으로는 뭐가 문제되느냐? 민사적으로는 뭐요?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민법 공부할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폭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이다, 그죠? 민법에서는 무엇이 인정되어야 됐었어요? 뭐요? 폭행이 뭐예? 불법 행위로 우리가 인정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불법행위가 인정되기엔 요건을 검토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 가해가 고의 또는 뭐가 있다? 과실, 그지?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거 쭉 했다는 거죠. 이게 인정되면은 그 결과 이 폭행은 뭐가 된다고? 불법행위네. 그러니까 인정된다면 만약에 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 요놈이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면은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이라는, 그죠? 손해배상이라는 효과도 효과, 그죠? 요는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지? 근데 이것만 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했다 해서
피해자의 그 손해배상을 근데 돈으로 한 1억을 줬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남았습니까? 나쁜 놈이잖아. 어디 가야 돼요? 깜빡이 가야 되지. 그건 별개 문제다, 그지? 전혀 별개 문제야. 그게 뭡니까? 형사 문제야. 이거는 이제 소송을 따지면 민사소송 문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이거는 뭐라고? 형사소송이다, 그지? 형사소송. 여기는 뭘 따? 요거는 형벌,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지? 그 처벌하려면 뭐가 인정돼야 돼요? 요 행위가 뭐 손해배상을 받으려면은 불법행위 해야 돼, 그지? 우리가 형벌을 부과하려면은 뭐가 해야 된다고? 이게 범죄 행위에 해당돼야 돼. 범죄로 인정돼야 돼. 범죄 행위로 인정돼야 돼. 이게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면은 이게 인정된다면은 그 효과로서 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폭행이 불법 행위에 해당되려면은 고의과실, 손해 발생하고 인과관계 있고 기억납니까?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따졌습니다, 그때. 우리 교재 다 있어. 그럼 이게 저 행위가 범죄 행위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돼. 같나 다르나? 얘랑 같나 다르나? 똑같아요. 똑같아. 네, 똑같아. 그러면 이거를 민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불법행위로 표현하고, 형법에서는 뭐로 표현한다고? 범죄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이걸 좀 더 우리가 형법에서는 이걸 좀 더 정치화 시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의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 여기까지를 묶어서 이거를 우리가 요거를 구성요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야. 묶어서 구성요건 이렇게 붙여. 위법성,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게 범죄의 3단계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어떤 행위가 무에 해당된다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두 번째 위법해야 되고, 세 번째 책임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범죄는 성립합니다. 이걸 꼭 암기하셔야 돼. 자, 그래서 보세요. 밑 그림 그려야 되겠지? 686페이지. 범죄 성립의 3요소입니다. 첫 번째 박스에 뭡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걸 따진다, 그죠? 두 번째 통과되면은 위법한가 따지고, 세 번째 아래쪽입니다. 예, 그러면 뭡니까? 책임이 있는가 따져서 예, 그러면은 범죄가 성립되는구나.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아니요, 그러면은 범죄가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다시 살인자 봅시다. 우리 교재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듣고 이해를 해보세요. 나중에 우리 책에서 내가 줄을 다 꺼줄게. 아까 살인죄가 뭐랬습니까? 살인죄란 이 죄는 구성요건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래 되어 있다, 그죠? 여기 이제 구성요건입니다. 여기 구성요건이야. 구성요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 사건이 우리가 살인죄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줘야 돼요. 그럼 그게 뭔가니까 요때 요 사람은 누구예요? 타인이죠, 타인, 그지? 그죠? 타인이다, 그죠? 살해했을 때 요 자는 자기지, 그지? 자신이다, 그죠? 즉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타인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면은 그게 살인죄야. 요 사람과 요 사람, 사람이 두 사람은 그죠? 요 사람과 요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지? 만약 이게 같은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이거는 살인죄 아니다, 그죠? 이거는 자살이야, 그냥. 이건 범죄가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요게 누군가니까 호랑이. 멧돼지야. 가끔 요즘 이제 우리가 이 야생 조류를 이렇게 사냥도 금지하면 또 약간 또 폐해가 등산 같은 데 가면은 멧돼지를 만날 수 있어요. 깊은 산속에.
조금 산이 좀 깊어지면 멧돼지 봅니다. 그러면 멧돼지 내면 진짜 이게 힘 좋잖아, 그죠? 막 들받으면 죽을 수 있어, 그죠? 만약 그래 어떤 등산객이 멧돼지를 만나가지고 죽었네. 사람 죽었다, 그죠? 이게 살인죄입니까? 아니지. 왜요?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안 맞잖아. 이런 거 우리가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해당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어떤 범죄라고 우리가 말하면 첫 단계가 뭐, 첫 출발점이 뭡니까? 구성요건에 일단 해당해야 돼. 해당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불행한 사고가 났다, 그지?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야.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구속에 해당해야 돼. 두 번째,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살인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뭔가 있다, 그지? 그럼 아직도 범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첫 번째 그 범죄가 성립하기는 세 단계 중에서 첫 번째만 통과한 거야. 두 번째는 뭐요? 위법해야 돼요, 위법. 아니,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위법하지요. 위법이 뭐야, 이거? 법 질서를 위반했다, 그지? 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위법하지, 그지? 일반적으로는 위법. 그래서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위법해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일반적으로는 위법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였지만은 위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지? 전쟁이 발발했어요. 군인이 적군을 쏴 죽였습니다. 그는 위법하지 않죠, 그지? 그는 칭찬받을 일이다, 그지? 강도가 나에게 되게 흉기를 두고 목을 찌르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내가 뭐 피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몽둥이 휘를 가지고 강도가 맞아가지고 오히려 얘가 죽었네? 그럼 나의 행위는 위법합니까? 위법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 그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한다면 정당방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그럼 무죄. 그런 경우 보죠. 우리가 행인이 강도를 피하다가 오히려 강도를 공격해가지고 강도가 다쳤다 그러면은 그건 일단이 강도 죽었다 볼까? 그러면은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는 분명히 해당해요. 왜? 사람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위법성 단계에서 그는 위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죄야, 무죄. 그는 판단 과정을 거쳐갑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해 보세요. 자,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세요. 2번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구성요건 해당성 했다, 그죠? 이건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자, 오른쪽에 나머지 여러분 밑에 세부적인 건 굳이 안 봐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좀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먼저 위법성 조각, 여러분, 이런 표현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익혀야 돼.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말을 익히세요. 위법성,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위법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란 말로 오잖아.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예요. 자,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위법성을 없애버립니다. 더 이상 위법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런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조각한다. 조각이 아니고 걷어낸다는 얘기야. 조각한다. 위법성을 없애버린다, 탈락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더 이상 위법하지 않아. 그래서 그 어떤 거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정당방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정당방위입니다. 자, 정당방위 이런 말이죠. 정당방위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 위법성 조각 사유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꼭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를 있는 거죠. 아까 뭐 여기 있잖아. A가 B를 폭행했어요. 폭행했는데 얘가 갈비뼈가 갈비뼈가 나와버렸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어.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요놈이 나쁜 놈이다, 그죠? 가해자야, 가해자.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여기 2라 보면은 알고 봤더니 뭐냐? 요놈이 뭐야? B가 먼저 강도야. 지가 강도야. 강도 B가 A를 공격하니까 1번 A가 오히려 강도를 제가 패가지고 강도가 다쳤다, 그지? 그럼 이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B를 강도로 처벌한 건 변론을 하고 요 B가 다쳤다는 요 어떤 B가 다쳤다는 거 요것만 보게 되면은 A의 행위는 뭡니까? 갈비뼈가 부러지는 정도 같으면은 중상해죄. 상해죄는 제가 있습니다. 상해죄가 있는데
A가 B를 폭행해서 B의 갈비를 부리튼 행위는 상해죄의 자, 첫 번째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 해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 행위가 과연 위법한 걸 따진다, 그죠? 위법한가 따져봤더니 뭐라고? 원래 B가 누구야? 강도잖아. 강도로부터 A가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켰지. 이거는 뭐? 정당방위라 그러다가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이거는 죄가 아니야. 무죄야, 무죄. B가 나쁜 놈이 나를 공격하잖아.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했다, 그죠? 이게 정당방위예요. 그래, 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제 21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자기 또는 타인이라는 말은 알죠, 그죠? 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 말이야, 그지? 자, 법익에 대한, 자, 이 법익이라는 게, 법익. 이게 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잘 안, 법익이라는 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야. 이렇게 뭐 생명, 나의 생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나의 뭐 정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법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지금 이거 봐봐요. 강도가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건 뭡니까? 현재 나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침해다, 그죠? 를 피하기 위한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나를 지키는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정당방위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 뭐 쭉국에 뭐 기억해 보시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거라고 점에 과거의 침해, 뭐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보이죠? 그 정도만 한번 보시고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나머지 것들이면 그 밑에 그거 하나 추가로 본다면 리얼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정당방위 중에서 좀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잉방위라 그래. 과잉방위라 그럽니다. 이거는 한 번쯤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기 아들이 엄마는 모친은 집에서 잠자고 있고 자기 아들내미가 그 밤에 이제 밤 12시 넘어서 귀가를 했어요. 덩치가 굉장히 뜻대가 좋았던 아들인 것 같아요. 덩치가 굉장히 컸던 아이인데요. 아들이 귀가를 했어요. 그 현관문을 딱 들어보니까 안에서 어떤 자그마한 사람이 막 물건을 찾다가 눈을 마주쳐가지고 이 도둑놈이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진 거야. 상황이 이래지죠, 그죠? 아들내미가 덩치 좋은 아들인가 문 열고 돌았는데 거실에서 덩치 왜소한 사람의 도둑놈이 물건을 훔치다가 지가 놀래가 눈딱 마주치가 도둑놈이 놀래가지고 쓰러진 거야. 그지? 그 상태에서 이 절도범이 뭐 흉기를 들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 좀도둑이야. 가가지고 막 좀 이렇게 근데 덩치 뜻대에 큰 아들이 휙 들어온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도둑놈 있잖아. 도망가려고 막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덩치 큰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툭 잡았어요. 걸터 앉아가지고 쭉 패기 시작한 거야. 팼는데 패면서 그 거실에 그 빨랫대 있잖아요. 이러면 그 겨울에 같은 데는 빨랫대 같은 거 해가지고 습기 좀 하잖아지. 빨랫대를 걷어가지고 지금 패기 시작한 거야. 이 절도범이 뇌사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 봅시다. 자, 그럼 이 아들이 이 도둑놈이 일단 훔치러 들어온 것은 뭡니까? 나쁜 행위다, 그죠? 뭐예요? 현재의 우리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하고 있었다, 그지? 그거를 일종의 뭡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걸터 앉아가지고 폈잖아, 그지? 이게 그게 과연 우리가 정당방위로 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약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상대방이 막 도둑놈이 떡대가 좋고 나는 되게 왜소한데 보니까 뭐 겁이 나가지고 막 이러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 아들내미는 덩치가 너무 좋고 상대방 또 너무 왜소하고 쓰러져 있었는데 그 올라타가지고 이걸 말레트를 가지고 제가 했다 그지. 판사는 그렇게 봤습니다. 법원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조차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차피 이 사람은 이거 거의 한가할 정신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거의 막 그런 상태에서 굳이 그냥 할 필요가 없었다. 이걸 우리가 과잉방해다. 과잉방해는 뭡니까? 정당방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과잉방해는 정당방해예요. 그냥 처벌합니다. 한때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그거.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 있지? 과잉방위로서 정당방위가 아니다. 그것만 기억해 보세요.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피난이야. 자, 긴급피난은 여러분, 긴급피난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자, 강도 있으면 강도가 나를 잡으러 와요. A가 잡으러 공격합니다. 그때 1번 공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당방위야. 정당방위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강도가 공격하니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 강도에게 직접 반격을 가해서 강도가 오히려 다치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A에게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A의 행위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럴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잡으니까 도망가요. 칼 들고 뛰어오니까 보통 사람은 도망가겠죠. 그죠? 나도 거의 100% 도망갈게. 근데 문제는 나가는 사람이 도망가고 싶으나 몸이 말을 안 돼가지고 도망 못 가는 게 문제지. 도망가고 싶어. 도망갔어요. C의 집에 뛰어들었습니다. C의 집에 뛰어들었어요. 원래 여러분, 남의 집에 함부로 뛰어들면 안 돼요. 남의 집에 함부로 뛰어들면 그게 이제 주거 침입죄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A가 C 집에 뛰어들었어요. 그럼 A를 주거 침입죄로 우리가 처벌할 것인가? 처벌하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주거 침입죄의 뭐라고?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죠. 그죠? 주거 침입죄는 남의 집에 허락 안 받고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입니다. 맞아요. 있어. 그런데 뭐 위법성이 없어요. 왜요? 지금 A가 C 집에 왜 들어갔습니까? C 집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다. 그죠? 뭐요? 강도가 잡으러 오니까 피했잖아. 피했다. 긴급한 상태에서 피했다. 그걸 뭐? 긴급피난. 그래서 무죄. 자, 봅시다. 거기 보시면 긴급피난을 조문을 읽어볼까요? 요거는 내가 조문을 굳이 읽는 이유는 가끔씩은 조문 자체를 내기 때문에 내가 읽어보는 게 눈이 좀 익혀라고요. 자, 1항만 보면 돼. 각 조문에서 1항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요건 똑같다, 그지? 현재의 뭐?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위난. 좀 중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위난. 강도가 쫓아온다, 뭐 미친 개가 뛰쳐온다, 멧돼지가 막 뛰어온다, 그런 거 다 위난이야. 그걸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피한다.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구행위 한번 볼까요? 자구행위. 여러분, 그 밑에 그 자구행위 넘어가기 전에 그 정당 긴급피난에서 긴급피난 조문 박스 밑에 보시면은 그 정당행위와 구분해놓고 밑에 끝에 낙태행위 있죠, 그죠? 이거 한번 봅시다. 낙태. 우리나라는 여러분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나라 중에 한 국가입니다. 어떤 나라는 낙태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낙태행위를 법제적으로는 처벌합니다만은 사실상 거의 사문화되어 있어요. 이 사문화란 말은 사문화, 죽었다는 거죠. 문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이게 이 조문은 있지만은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다 진짜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니까 환자가 실려왔어. 임산부가 실려왔습니다. 실려왔는데요. 지금 아이가 지금 막 이게 우리가 뭐 이런 임산부한테 가장 위험한 것은 안에 그거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지? 양수가 막 터지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상태가 왔어요. 의사가
그 요약 그 뭐지? 요즘은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응급실. 진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응급실에서 있잖아. 응급실에서 봤더니 위급한 거야. 지금 임산부는 뭐가 있습니까? 태아가 아이가 있답니다. 지금 두 사람 중에는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고 의사가 판단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죠? 상거산 거지. 그래서 의사가 뭐라는 말일까?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낙태했어요. 이 행위를 낙태죄로 처벌했어. 그리고 의사가 낙태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구성 요건으로 보게 되면은 태아를 뗐기 때문에 낙태죄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의사를 처벌한 게 막 의사가 여러분 애를 없애고 싶어 없애는 게 아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없어요? 위급 이 산모를 위급한 상태에서 긴급한 상태에서 산모를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려다 하다 보니까 그 수단이 뭐였습니까? 낙태였을 뿐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을 것 같은데 요런 것들 이제 그 정도 느낌을 가지고 이해하면 좋아요. 오케이. 자, 잠시만 끊겠습니다.